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제주입니다. 최근 공유 차량, 공유 사무실 등 공유 경제가 확산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로 배달 음식 수요가 늘면서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식당을 창업할 수 있는 공유 주방도 청년 사업가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합니다. 오승철 기자입니다. 제주 시내 한 공유 주방. 겉으로 보기엔 식당이지만 안에는 손님들이 앉아 식사하는 테이블이 없습니다. 배달이나 방문 포장 판매를 전문으로 하는 음식점에 맞게 가스 시설이나 환풍기, 냉장고 등의 집기가 모두 갖춰진 주방만 4개입니다. 20대인 강병원 씨도 식당에서 일하며 모은 돈으로 여기서 창업의 꿈을 이뤘습니다. 보증금에 월세만 내면 그만이어서 일반 식당에 비해 창업 비용이 10분의 1 정도에 불과하고 인테리어나 추가 설비에 대한 부담이 없기 때문입니다. 초기 자금이 없는 분들이 창업하기 되게 좋다는 거. 그게 제일 1순위. 뭐 세팅 다 돼 있고 이제 배치만 잘한다면 혼자서도 일할 수 있는 구조가 돼 있고. 여기에 입점한 음식점 업주는 모두 20, 30대. 음식이나 시장 상황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줄 수 있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공유 주방이니까 앞쪽에 오랜 경력 가진 셰프님들도 계시고, 그러니까 저는 처음 했는데 어려울 때마다 이제 그런 것들을 되게 많이 조언을 계속 구할 수 있었어요. 현재 운영 중인 도내 공유 주방은 2곳. 최근 공유 주방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고 코로나19 장기화로 배달 시장이 커지면서 공유 주방은 더욱 활성화될 걸로 예상됩니다. 배달 음식에 대한 수요가 크게 늘고 배달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공유 주방에 대한 식품위생법상 법적 근거가 이제 마련이 되어서 공유 차량과 공유 사무실 등 공유 경제가 보편화된 가운데 공유 주방이 하나의 창업 모델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오승철입니다. 올여름 피서철을 앞두고 도내 해수욕장에도 많은 피서객들이 몰려들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는 해수욕장 이용객들도 반드시 방역 수칙을 지키고 물놀이를 해야 합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도내 해수욕장 이용객은 102만 명. 코로나19 여파로 예년의 절반 수준으로 줄었지만 올해는 다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7월부터 백신 접종이 늘어나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완화되면서 제주를 찾는 피서객이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샤워와 탈의장 등 실내 다중이용시설에서는 제주 안심코드를 인증하고 발열 검사가 실시됩니다. 체온에 이상이 없는 경우에는 안심밴드를 손목에 채워줍니다. 백사장 출입자를 관리하기 어려운 해수욕장 특성을 고려해 안전요원들이 돌아다니면서 안심밴드가 없는 해수욕객에게는 체온 스티커를 나눠줍니다. 정상인 경우에는 녹색을 바라게 되고 고열자는 노란색을 바라게 됩니다. 노란색을 바라게 되면 이분들은 고열자이기 때문에 상황실로 이제 연락을 해서 대처를 해야 될 부분이고, 해수욕장별로 부여된 번호로 전화를 걸면 방문 기록이 저장되는 안심콜도 운영됩니다. 해수욕장 이용객을 분산시키기 위한 해수욕장 혼잡도 신호등 서비스도 네이버와 다음 포털 사이트로 제공됩니다. 도내 해수욕장은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개장하며 코로나 상황을 고려해 조기와 야간 개장은 하지 않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제주 지역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그제 2명에 이어 어제 오후 5시까지 3명이 추가 발생하면서 누적 확진자 수는 1,233명으로 늘었습니다. 제주도에 따르면 어제 신규 확진된 3명 가운데 2명은 업무로 수도권 지역을 방문한 뒤 확진 판정을 받았고, 나머지 1명은 지난 13일 러시아에서 입국한 뒤 자가 격리 중 양성으로 확인됐습니다. 한편 제주도는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발표에 따라 당초 다음 달 4일까지 연장했던 현행 2단계를 오는 30일까지 유지한 뒤 다음 달 1일부터 적용하는 새 단계는 정부와 협의해 이달 말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마친 80대가 이상 반응을 보여 방역당국이 역학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제주도는 지난달 27일 제주시 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백신 1차 접종을 한 80대가
두통과 어지러움 등의 증상을 보인 뒤 지난 16일 중환자실에 입원한 것으로 파악돼 긴급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지금까지 제주에서는 전체 도민의 28.5%인 19만 2천여 명이 백신 1차 접종을 마쳤고 7.7%인 5만 천여 명이 접종을 완료했으며 이상 반응 신고는 738건이 접수됐습니다. 수소와 전기를 함께 쓰는 버스가 상용화된 나라는 아직 없는데요. 울산에서 수소와 전기를 모두 쓰는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나섭니다. 기존의 수소버스와 전기버스가 가진 단점을 한꺼번에 극복하는 해법이 될 것으로 버스업계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울산 MBC 유영재 기자입니다. 울산 태화강역과 장생포를 오가는 관광수소버스. 운행 소음과 진동이 적고 매연이 발생하지 않을 뿐더러 휴대폰을 충전할 수 있는 USB 포트가 있어 승객을 위한 편의성이 좋은데 정작 버스 충전하기는 번거롭습니다. 수소 충전소가 손에 꼽을 만큼 적다 보니 먼 거리까지 이동해서 충전해야 하고 충전 시간도 오래 걸립니다. 1일 2교대인데 이제 교대 타임에 가서 충전도 하고 한 20분 정도의 타임을 두고 또 넣어야 되기 때문에 전기버스도 불편하기는 마찬가지. 충전 시간이 많이 걸려 장시간 운행이 힘들고 추운 겨울에는 배터리 성능이 떨어져 난방기 작동이 잘 안 되는 단점이 있습니다. 친환경 버스를 도입하는 버스 업계 입장에서는 수소버스와 전기버스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 불편한 점이 적지 않다는 것이 큰 고민입니다. 이 때문에 버스 업체들이 울산을 찾아와 수소와 전기를 동시에 쓰는 버스를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운행이 없는 심야 시간에 전기 충전을 하고 낮 시간에는 수소 충전을 해서 운행하겠다는 겁니다. 전기버스는 겨울철 충전에 다소 어려움이 있고 수소버스는 30분 정도 되는 충전 시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번에 전기 수소 하이브리드 버스는 이 두 가지 모든 문제점을 다 해결할 수 있는. 울산시는 수소와 제어, 자동화 등 각 분야 전문 기업을 모아 하이브리드 버스 개발에 착수했습니다. 2024년까지 3년 동안 23억 원이 투입됩니다. 개발된 수소, 전기, 동시 충전 하이브리드 버스는 수도권부터 먼저 보급을 확대하고 향후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존 버스 생산시설 또는 새로운 버스 제조업체를 통해 대량 생산에 나선다는 계획입니다. MBC 뉴스 유영지입니다. 무심천을 끼고 있는 청주 도심이 여름철 백로의 주요 서식지가 되면서 백로 때문에 못 살겠다는 아우성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엔 과감하게 간벌로 이 백로떼를 쫓아냈던 적이 있던 청주시가 이번에는 공생을 시도해보기로 했습니다. MBC 충북 심충만 기자입니다. 수백 마리 백로떼가 도심숲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인기척에 일제히 날아올라 경계의 괴성을 내뱉고 종일 쏟아내는 배설물에 바닥이며 초목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둥지에서 떨어진 새끼며 남은 먹이 사체들도 여기저기 썩어갑니다. 배설물과 썩은 사체가 쌓여가는 이 일대에선 최근 기온이 올라가면서 악취로 숨을 쉬기가 힘들 정도입니다. 악취는 물론 바람에 날리는 새털 때문에 주변에선 창문도 잘 못 엽니다. 이 밖에 서 있으면 막 날려요. 그래서 입을 다물어야 돼요. 입을. 벌써 방심망에 저렇게 붙어 있으니까 집으로도 투입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굉장히 염려가 돼요. 지난 2015년부터 두 차례 간벌로 청주 도심의 서식지 두 곳이 사라진 뒤 남은 이곳으로 백로떼가 더 몰렸는데 주변이 최근 주거지역으로 개발되면서 새똥의 봉변을 당하는 주민도 점점 늘어갑니다. 지나가다 보면 머리다 딱 똥을 싸고 지나갈 때 그 차에다 맨날 깔리고 여기도 물 청소하는 게 있지 여기도 하얗게. 번번이 간벌을 단행했던 청주시가 이번엔 톱 대신 집게와 쓰레기 봉투를 들고 공존의 길을 찾기로 했습니다. 여길 없애면 주변으로 또 옮겨갈 거라 간벌도 정답이 아닌데다 이번엔 현실적으로도 가능하지 않아 청소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기네 그 땅 그 나무도 어떻게 보면 다 재산일수하기 때문에 그 벌목을 허락해줄 그런 가능성이 거의 없기 때문에 여름철새인 백로는
다음 달부터 현재 둥지에 있는 새끼들까지 가세,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MBC 뉴스 심충만입니다. 새로운 한 주가 시작됐습니다. 오늘은 1년 중 낮이 가장 길다는 절기 하지인데요. 하지인 오늘 허창하겠고요. 어제보다 덥겠습니다. 낮 동안 볕이 강해서 낮 기온이 28도까지 오르겠는데요. 오늘 자외선 차단제 꼼꼼히 발라주시기 바랍니다. 제주는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드러났는데요. 현재 서해상에 낀 바다 안개가 서해안으로 유입되면서 무안공항과 군산공항에는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오늘 아침까지 제주 공항을 연결하는 항공편 운항에 불편이 예상됩니다. 아침에 항공편 이용객들은 운항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주 전역에서 맑겠고요. 오후부터는 구름이 차차 많아지겠습니다. 이 시각 북부와 서부 지역 22도로 시작하고 있고요. 동부 지역은 18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28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오늘 도서 지역도 맑고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는데요. 추자도는 현재 안개가 짙게 껴있습니다. 이 안개는 햇볕이 더해지면서 오전 중에 차차 솟아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제주도 전해상에서 1m로 낮게 일겠는데요. 남해 서부 먼바다에서는 내일까지 바다 안개가 짙게 끼겠습니다. 이 해역에서 해상활동하신다면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제주시의 낮 기온이 29도까지 오르면서 불볕더위가 예상되고요. 이번 주는 비 소식 없이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어제 오전 8시 15분쯤 제주시 애월읍의 모 양돈장에서 원인을 알 수 없는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패널 구조 돈사 2개 동 가운데 1개 동 2천여 제곱미터가 모두 불에 타 돼지 2천여 마리가 폐사했습니다. 불이 나자 소방당국은 대응 1단계를 발령하고 인력 43명과 장비 10넉 대를 동원해 2시간여 만에 진화했습니다. 화재 당시 10여 킬로미터 떨어진 제주시 건입동에서도 검은 연기가 관측돼 119에는 200건에 이르는 신고가 접수됐는데 경찰과 소방당국은 양돈장 관계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차기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 더불어민주당 이광재 의원이 제주의 공항 인프라를 대폭 확충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이광재 의원은 제주도민과의 희망 만들기를 주제로 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에 상당한 규모의 공항시설 확충이 필요하며 공항 주변 고도 제한을 완화하는 정책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서는 후보지에 공항을 짓는 것은 주민들에게 맡기면 어렵다며 정부와 국제기구에 맡겨 결정해야 하고 쓰레기와 오폐수 처리난 등은 국가가 예산을 지원해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올 들어 제주 지역의 수출액이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한국무역협회 제주지부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제주 지역 수출 실적은 8,300만 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41.8% 늘었습니다. 분야별로는 넙치류가 835만 달러, 생수 580만 달러이며 수입액도 1억 6천만 달러로 44.9% 증가했습니다. 제16회 제주포럼이 오는 24일부터 사흘 동안 지속 가능한 평화와 포용적 번영을 주제로 제주 해비치 호텔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80여 개 세션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진행되며 파리 기후협약의 주역인 올랑드 전 프랑스 대통령 등이 참석해 기후변화 대응책과 성평등, 장애인 정책 발굴 등을 주제로 다양한 논의의 장이 마련됩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가 경영실적평가에서 3년 연속 보통인 C등급을 받았습니다.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2020년도 공공기관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르면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는 C등급을 받았는데 JDC는 지난해 예래동 휴양형 주거단지와 관련해 말레이시아 버자야 그룹에 1,000억 원이 넘는 배상금을 지급했고 면세점 매출액 감소로 적자를 기록하면서 지난 2018년 이후 3년 연속 보통 등급에 머물렀습니다. 제주해양경찰서 김지영 경위가 세계 헌혈자의 날을 맞아 제주에서는 유일하게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습니다.
김지영 경위는 군 복무 중이던 20살 때부터 18년 동안 128차례에 걸쳐 헌혈을 실천하면서 헌혈증과 기념품을 백혈병 환자 등 혈액 수급이 어려운 이웃에게 기증했고 업무 관련 자격증 22개를 취득했습니다. 네, 뉴스투데이 제주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